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식입니다. 이재명을 궁지로 모는 진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오래전부터 이 9.19 군사합의, 이건 우리 스스로 군을 무장 해제하는 자해적 행위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가장 큰 실정이 있다면 재정을 허문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정이라면 바로 이 9.19 군사합의,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MDL,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10km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을 금지한 것은, 헬리콥터죠. 회전익 항공기 비행을 금지한 것은 휴전선 바로 뒤에 동굴 속에 숨어있는 이른바 장사정포라고 하는 방사포, 다연장 로켓을 전쟁이 벌였을 초전에 파괴할 수 있는 우리 아파치 헬기를 거의 무용지물로 만드는 합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는, 이른바 장사정포는 우리 서울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이 장사정포는 지금 200mm부터 심지어 300mm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장사정포는 휴전선 바로 뒤 산 뒤에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파괴하려면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아파치 헬기 2개 대대 정도가 필요하다, 이 주장을 늘 해왔습니다. 아파치 헬기 2개 대대, 그러면 32대죠. 이 32대의 아파치 헬기만 있어도 각 아파치 헬기마다 보유하고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18발, 그 헬파이어 미사일은 7, 8km 정도를 자기의 눈을 통해 정확히 목표물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괴를 하죠. 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가 서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MDL 10km 이내 회전익 헬리콥터를 날지 못하게 한다면 이 아파치 헬기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평화를 위한 완충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해적 행위였으며 북한에게는 거의 타격이 없고 우리만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자해적 행위였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적 행위였습니다. 아직 언론도 잘 모르던데 MDL에서 우리 서울까지 40km가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는 27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MDL에서 10km 이내에 회전익 항공기를 날게 할 수 있다, 날게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우리의 군사 전력을 얼마나 많이 위축시키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9.19 남북 군사합의가 19일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강도 도발에 나선 북한이 이 합의를 먼저 위반하고 있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휴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MDL 이남으로 침투를 시켰죠. 또다시 군사합의를 위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번에 국방부 장관 지명을 받은 신원식 의원입니다. 이 신원식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당시 비무장지대, 그리고 DMZ 내 1km 이내 GP를 철수한 것을 두고 이렇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 북한이 1시간 이내에 우리 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사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GP 철수는 문재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GP7수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니 말입니다. 2019년 9월 이 신원식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합의라며 송영무 이 군사합의를 할 때 국방부 장관이죠. 이 송영무와 그리고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9.19 군사합의의 이적 행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자는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입니다. 그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신원식은 국방부 장관 지명 후에도 9.19 군사합의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인물로서 김민혜 통일부 부대변인 또 최근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사일 도발이죠. 남북 간에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체결된 것을 비롯해서 지난 50년간 680여 회에 달하는 남북회담으로 체결된 합의서만 무려 260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이미 사문화된 합의도 적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파기나 무효를 선언한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 합의의 주인공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면서 퇴임 후 어제 처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오후 3시 30분 이재명이 누워있는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았습니다. 언론은 링거만 맞을 뿐 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에게 단식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 20여 분간 머물렀다고 하더군요.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문재인이 이재명으로 하여금 단식을 끝낼 수 있는 모멘텀, 이른바 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될까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법무부가 19일 백인동 개발 비리 상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자재가를 받은 뒤에 이날 오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에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합니다. 결국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그래 오늘 보고된 뒤에 21일 내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이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석은 297석이 총의석이죠. 그래서 전원이 출석할 경우에 과반은 149석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113석. 그러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최대 36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시대전환 한 석이 있으니 민주당의 반란표가 최대 35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 167석. 근데 무소속 중에 민주당 의석이, 사실상 민주당 의석이 많습니다. 이 중에 비명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데 이재명이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지만 이는 이미 실효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검찰 독재라면서 폭력 그리고 무능 정권에 저항해서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장 청구도 결코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비명계가 그만큼 움츠려든 겁니다. 앞서 검찰은 2월 16일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묻고 이재명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2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는데도 제적 과반수에 미달이 된 겁니다. 법원은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 22일 이재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재판은 준비 절차 기일을 이제야 끝내고 9월 15일 첫 공판을 열려고 했는데 이재명의 단식 투쟁으로 인해 10월 6일로 3주가 연기됐습니다. 과연 내일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민주당은 자당의 대표, 그 대표의 파렴치한 범죄를 언제까지 끌어안으려고 할까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이 살면 민주당이 죽고 민주당이 살면 이재명이 죽는다. 이재명이 구속을 면하게 되면 이재명은 다음 대선 때까지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그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그는 정치 생명이 끝나니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도 434억이나 되는 대선에서 받은 보전 비용을 다시 되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가 받고 있는 혐의로 보았을 때 구속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체포에 동의함으로써 명분을 주었으니까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로서는 기각을 시킬 명분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받고 있는 중요 혐의의 법정 형량은 대부분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런 파렴치 범죄자에게 사면은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인생의 전부를 건 싸움을 치른 중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병상에 누워 지난 과거를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이런 궁지까지 몰렸는가? 이런 자책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부결 압박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강성 지지그룹인 개딸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친명계에서는 공개적으로 가결표 던지는 의원을 색출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변을 공포가 지배하는 중입니다. 원외 친명인사인 강 의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라는 회의가 있더군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은 19일 민주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다.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런 반민주의 발언을 공개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발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강 의원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농수산진흥원장과 그리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을 지냈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당 대표께서 목숨을 건 투쟁 중이고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무조건 부결해야 하고 압도적 다수라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기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화인병 쇠파이프를 들고 싸웠는데 무슨 토론이 필요하느냐. 글쎄요. 이 자리에는 전두환 대통령 당시 태어났을 장경태도 함께 있었습니다. 1980년대생은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 장경태의 말입니다. 지지자들이 연차를 내고서라도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날인 21일 국회에 나와야 한다. 국회에 나와서 시위를 벌이라는 얘기입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은 물론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런데 개딸들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부결, 가결 의견을 묻고 붙냐 가냐 이 의견을 묻고 그 답변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답변을 안 한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졌다고 좌표가 찍혀서 개딸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당원들에게 부결 찍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릴레이 인정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18일 민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사실 아무 효과도 없을 이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에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며 그리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에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9월 20일과 20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21일 표결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헌정사에 남을 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안건 모두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물론 총리 해임 건의는 윤 대통령이 그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과연 두 표결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물론 해임 건의안의 경우에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 만큼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하기도 하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그런데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 무기명 투표 자체가 인사에 관한 자유로운 판단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단식 장기화에 따라 동정론이 일면서 다른 한편으로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비명계 상당수를 차지하는 친문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기념식을 이유로 서울로 와서 이재명을 찾는 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도 표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총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각 의원들의 정치적 운명과도
총선 때문에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재명의 혐의가 대부분 부패 범죄로서 파림시 잡범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수도권 선거에서 무당층과 그리고 공정에 목마른 2030들은 민주당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의식이 부표를 던지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비명계 일부는 부결 시에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재명이 직접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이렇게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민주당의 총리 해임 요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한 것인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방송의 제목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을 궁지로 모는 진실이 또 드러난 것입니다. 김만배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남욱 등 다른 민간 업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몫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이재명의 천화동인 지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천화동인 1호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이런 말이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왔죠. 그런데 그 말의 진실이 지금 확인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보도되었는데 그동안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일 문화일보는 김만배의 그간 행적을 보도했습니다. 천화동인 사호 남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021년 9월 미국에 체류할 때 김만배가 2차례나 전화를 해서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2015년 들었던 대로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는 네 몫이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당시 김만배는 남욱 등에게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중에 일부는 남욱 몫인데 당시 공통적인 대장동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몰라서 일단 천화동인 1호 지분으로 모아놓고 나중에 공통 비용을 정산한 후에 남욱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말하라. 이런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몫이란 것을 숨기기 위해 남욱 등에게 거짓말을 종용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바로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428억 원이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만배가 그 돈이 이재명 측 몫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등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은 모두 그분인 이재명 측 몫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28억 원은 그분 이재명의 것이다. 남욱과 유동규 정영학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며 바로 이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은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진술입니다. 정민용, 남욱의 후배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죠. 이 정민용도 유동규 등의 진술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년에서 2017년 유동규 남욱에게서 각각 428억 원은 이재명 몫이라고 들었다. 언론은 사실 428억 원 약정 의혹은 대장동 게이트에 있어서 사실상 이재명 관련 마지막 남은 수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428억 원 수뢰 의혹은 이미 기소된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배임죄의 범행 동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뇌물죄를 구성하는 만큼 실체가 규명될 경우에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실은 그뿐일까요? 정말 대장동 게이트에 큰 지수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드디어 총선을 앞둔 여당의 인재 영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해야 합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을 200여일 앞둔 시기에 국민의힘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합당을 추진합니다. 또 총선을 앞둔 빅텐트 구축 작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영입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19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에게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영입을 제안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을 흡수 합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철규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민주당 출신 탈당자 등 2,000명과 함께 들어올 것이라며 20일 국회에서 입당식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당식 참석 대상은 조정훈 의원 등 6명입니다. 조정훈이 어제 기자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열흘 전쯤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시대전환 지도부와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조정훈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과 많은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해왔죠. 그리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분은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특히 계곡 정비 지적을 두고 등산로 주변에 있는 이 계곡을 정비를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을 하다가 탈당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이 조광한 시장의 지적을 훔쳤다는 말이 많았죠.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연준, 또 있습니다. 제주도 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이 두 분도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청년 인재로 굉장히 반가운 분이 있습니다. 개그맨인데요. 유튜버 4시 10분을 운영 중인 김영민이 영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도 영입이 됐습니다. 실물 경제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 SK 수백서 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지낸 박영춘이 이번 영입 인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망신주기 수사라면서 돈봉투 사건을 부인하던 윤관석이 18일 첫 번째 재판에서 이 돈봉투 20개를 수수했다며 혐의를 거의 다 인정했습니다.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신문은 법정에서 태도를 180도 바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가담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이 증거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돈 봉투 10개씩 총 20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윤관석이 계속 버티면 돈 봉투 사건을 혼자 덮어서는 불리한 형국이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송영길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등 도움 봉투 전달에 관여를 했던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들 자백을 한 것입니다. 윤관석 빼놓고 모두 다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는 윤관석으로부터 도움 봉투를 전달받은 의원 20명의 명단을 지금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검찰은 윤관석의 혐의를 인정하자 도움 봉투 수수 의원이 누구인지 확인을 할 방침입니다. 이제 돈을 준 윤관석에 동그라미만 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잠들지 못한 의원들이 내려나게 됐습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 그들은 오르지 못할 절벽을 만났습니다. 그 절벽은 단식 중인 이재명도 마주한 절벽으로서 진실이라는 절벽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